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에 10조의 인수를 전격 결정을 했죠.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진짜 대박이 났죠. 초대형 대박이 났습니다. 인수하자마자 반도체 디램값 폭등하면서 거의 하이닉스 직원들이 거의 억대 연봉을 받았다 성과급으로 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16,000% 최대 일단 성과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최태원 승부사 맞죠? 예,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예. 좋은 기업들을 인수를 유공, SK SK가 과거에도 좋은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죠. 지금도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SK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냐 마냐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VIP 회원님들께 그 아시아나항공 M&A 관련돼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SK네트워크스 우선주를 추천해드려서 좋은 성과를 했습니다. 근데 SK네트워크스 우선주는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안 했지만 나중에 SK 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올라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결국 장기 투자니까 수익이 나긴 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SK가 M&A를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늘 M&A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어떤 회사들은 M&A에서 폭망한 경우도 있는데 절대 쓰레기 회사는 손을 안 대더라고요. 진짜 알짜 사업만 손을 대서 꼭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K가 대우조선 손 안 됩니다. SK가 아시아나항공 손 안 돼. 딱 감이 오는 거야. 아닌 것 같아. 항공은 아닌 것 같아. 적자는 아닌 게.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딱 투자해서 더 많이 벌게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충분한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냥 정말 스텔스기처럼 가서 싹 인수해버린 거죠. 쭉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삼성과의 격차를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이제 4위, 5위가 합쳐지면서 거의 한 그래도 단숨에 2위로 돌아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33.8, 카옥시아가 17인데 하이닉스와 인텔이 합치면서 바로 2위권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인텔 출신 공학자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저도 기사를 쭉 다 읽어봤는데 요런 게 중요한 거야. 아까 방금 얘기했던 SK네트워크스가 동양매직 인수하고 SK가 LG실트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투자, 그 다음에 ADT캡스 인수 또 했죠. SK텔레콤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ADT캡스도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보안업체. 지금 삼성 쪽에는 워낙 압도적인 게 있고, 지금 저희 사무실도 ADT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ADT캡스 보여드릴까요? AD캡스, 그쵸? 예, AD캡스 쓰고 있는데 의미합니다. 그냥 인수를 했다는 게 그냥 알짜 기업, 돈 되는 기업. 보안업체는 경기 안 타잖아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SK텔레콤은 이것과 통신과 어떤 그 보안과의 어떤 융합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KC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수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좀 약간 오늘 좀 좋았던 부분이 이 딥체인지라는 거죠. 딥체인지. 예, 다른 거보다는 근본적인 변화. 예, 지금도 저희도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가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에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M&A에서 딱 안 바꿔집니다. 한 방에 안 바꿔져요. 꾸준히 지금까지 그 딥 체인지를 하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수해서 또 앞으로 변화, 그게 나중에 3년, 5년이 지나서 이제 딥 체인지가 되는 거죠. 어설프게 겉모습만 바뀌죠.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서 지금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이제 올해 계획을 다들 여러분들 세웠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된 게 있는지 한번 오늘
한번 적어보십시오. 올해 무엇을 계획했고 올 초에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데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괜히 뭐 12월 31일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딥체인지 좋아요. 딥체인지 좋습니다. 근데 그 딥체인지인 근본적인 변화를 한 방에 이렇게 M&A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적으로는 이런 한 방의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소소한 변화. 오늘 당장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이런 것들. 아침에 출근 10분 일찍 하기. 그 다음에 뭐 10분 책 읽기. 그 다음에 뭐 오늘 욕 10번만 쓰기. 그냥 아까 저도 그 베이비라는 표현이 그런 것들의 하나의 일환으로 된 거죠. 방송에서 베이비라는 것들을 썼더니 저급해 보인다. 좀 저급해 보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만큼은 욕을 안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욕을 방송에서는 안 하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40년간 살아왔던 그 내 내공 속에 있던 욕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날 때는 이런 베이비가 나오죠. 어쩔 수 없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또 나오긴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변화의 밑그림이라든지 기본은 작은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이제 유튜브 방송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짜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계속 책을 읽으셔야지 생각이 바뀝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럼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본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딥체인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독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주식 서적도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책도 상관이 없다. 제가 책을 처음으로 이제 손을 잡은 이유는 너무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못합니다. 다른 뭐 유명한 유튜브라든지 많은 사람들 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아직도 뭐 버벅대고 있고 뭐 아직 좀 단어 생각 안 나고 막 그런데도 그냥 막 찍는 이유는 제가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제가 뭐 대본을 적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본이라는 건 시나리오라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대본은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계속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거죠. 제가 뭐 댓글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저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손흥민이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댓글이 쭉 달려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네이버 토론 게시판입니다.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근데 가서 느껴봤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여러분에게 네이버 토론 게시판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식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투자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자신만의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러면 남들의 의견 듣고 남들이 팔아라 할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애들이 팔라고 얘기 안 해주잖아요. 사라고 얘기해주고 좋다고 얘기해주고 나쁘다고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을 연구해서 본인이 투자 전략 세우고 본인이 수익을 내든 본인이 손실을 보든 본인 책임하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게 10년이 20년이 쌓이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뷰가 생깁니다. 제가 15년 동안 해왔던 스타일이에요. 전 그 누구에게도 투자 의견을 받거나 전달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 스타일대로 나가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리딩도 제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투자 전략도 제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딥체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동안 이제 잘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 사업부 자체가 저는 반도체 사업은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낸드 사업부를 떠나서 메모리 사업부, 비메모리 다 해. 이제 SK 하이닉스가 해야 될 방향은 비메모리죠. 지금은 SK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SK 장점은 캐시카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SK 뭐 이노베이션이라 근데 SK 정유가 최초에 성경 605 인수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그나마 SK가 훌륭한 부분은 SK를 인수해서 SK 605 인수해서 성경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서 뭘 만들었죠? 네, SK 이노베이션을 만들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뭐죠? 전기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으로 전기차를 투자하는 거죠. 저도 바이오 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저는 제약사가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제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번 돈을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정석이죠. 그게 답이죠. 그게 가장 훌륭한 부분이죠. 근데 돈이 없는 회사가 돈을 빌려서 유상증자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주들에게 돈을 끌어와서 바이오만 한다? 예, 이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다 죽는 거죠. 근데 제약사들은 내가 1,000억을 버는데 100억을 계속 R&D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오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900억은 계속 유보시키고. 그러다가 하나 터지면 대박 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한미약품인데 그런 한미약품조차도 지금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바이오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SK도 낸드를 인수했지만 메모리 쪽은 인수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서 비메모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번 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비메모리에 좀 20조를 투자를 하면 좋을 법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비메모리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100조를 150조를 투자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먼 그림이죠.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SK가 지금 당장은 낸드를 인수하고 번 돈으로 다시 비메모리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하고 싶은 말에 근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가고 이 모양일까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인수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금이 없는데 뭐 지금 자금 많아? 자금이 이거 인수 10조에 인수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정말 자금이 부족한지 보겠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자, 지금 하이닉스의 매출액은 거의 26조에 육박했죠, 작년에.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한 2조 정도 되네요. 그럼 최근에 2조, 3조 뭐 4조,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5조, 거의 한 10조, 일단은 5년 동안 합산이 올해 또 3조 정도 찍으니까 5조, 10조. 그러면 한 5년, 최근 5년 동안 10조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얼마나 유보를 했느냐. 자본이 47조 정도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부채가 16조, 자산이 67조, 64.7. 그래서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느냐, 이제 나중에 또 재무로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봤을 때 뭐 충분히 제 생각에는 뭐 현금적인 뭐 자금적으로 이 부분이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나중에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이 사업 자체가 뭐 없어지는 쪽도 아니고 뭐 완전히 망가지는 쪽도 아니고 충분히 또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는 저는 좀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가격 문제, 반도체 값의 문제지 앞으로 반도체 값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지 사업 자체의 문제는 뭐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차트가 반도체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쭉 하이닉스가 빠지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는 게 폼이 왜 갑자기 여기서 치고 나오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소문이 돈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인수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빠져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이게 뭐 영원히 뭐 좀 빠지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날 저점이죠. 이슈가 불었어요. 제일 재밌는 거는 거래 터졌습니다. 사람들 개미들이 물렸단 말이지. 그럼 물렸으면 이제 손절에 에이 짜증나, 별거 아니네, 수익도 안 나는데 안 좋대, 나쁘대, 소문이 나겠죠. 뭐 이런 루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싸졌을 때 다시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대는 뭐 8만 한 요 정도, 한 3,000원 부근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해야 사셔야 되죠. 그렇다고 하이닉스 몰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산 투자, 분할 매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대주주면 당연히 SK가 있으니까 대주주 배당을 주나요? 못 가요? 자, 기본적인 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분산 투자 합시다. 2번 분할 매매 합시다. 대주주 뭐 연기금, SK텔레콤 다 합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배당은 1% 정도 주네요. 그래요. 돈 주긴 줍니다. 예. 삼성전자보다 작게 주지만 뭐 이런 정도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